오늘은 그 2021년 공시가격 현실화와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자, 이번 주에 들어서 이제 그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한 공시가격이 고시가 됐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단독주택이 공시가격이 공시가 되죠. 자,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단독주택도 마찬가지로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많이 오를 건데, 자, 그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바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서 2030년까지 이 정부가 공시가격을 현실화율 90%까지 맞춘다는 그 계획하에 공시가격이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뛰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2021년 공시가격이 현실화됨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건강보험료죠. 건강보험료. 자, 이 건강보험료가 아마 그 2만 명이 건보에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겁니다. 자, 이 피부양자라는 것은 내가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자, 그 주택이 공시가격이 15억 이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공시가격이 15억 원을 넘어가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자, 그러면 피부양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나를 내 자녀한테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나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자녀가 직장을 다니거나 해서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료만 납부를 하면 그 건강보험 혜택을 피부양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공시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급격히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공시가격이 15억이 안 됐던 이 아파트에 주거 목적으로 살고 있던 이 1주택자들이 건강보험료가 이제 15억 그 공시가격이 주택 공시가격이 15억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인원이 약 2만 명 정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27만 명은 결국 월 평균 8,446원의 건강보험료가 오른다는 거죠. 자, 이렇게 공동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동안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은퇴자 2만 명이 자, 오는 12월이죠. 자, 11월 2021년 11월부터 고지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2021년 11월부터 고지를 하면 2021년 12월부터 자, 매달 12만 원의 건강보험을 내야 하는데, 자, 이 12만 원도 올해 정도는 50% 감면해 준다 그래서 24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로 낮아졌다는데, 자, 이 감면이 올해만 적용이 될 거고 언제까지 감면이 적용될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감면 기간이 끝나면 결국 24만 원씩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820만 명 중 15%에 달하는 이 127만 명의 보험료도 월 평균 8,446원이 오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20년에 비해서 급격히 올라감으로 인해서 공시가격이 15억이 넘어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사람이 2만 명 정도 되고, 전체 건강보험 지원 가입자 중 15%인 약 127만 명의 건강보험료도 월 평균 8,446원이 오른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건강보험료 폭탄입니다. 자, 건강보험료 폭탄을 아마 작년에 주택임대소득 2020년에 5월에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신 분들은 주택임대소득에 관련된 피부양자 자격 박탈로 인해서 2020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시즌2 바로 공시가격 인상으로 해서 15억이 넘어가는 이 1주택자들에 대해서도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을 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변동으로 약 18,000명의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 대다수는 전부 은퇴한 고령층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한 채밖에 없고 오랫동안 그 주택에서 살았고 실거주 주택만을 보유한 채
소득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직장에 다니는 자녀들의 피부양자로 거의 올라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주택의 공시가격이 뭐 9억에서 15억 원이면서 연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 자, 주택의 공시가격이 뭐 15억 이하, 그러니까 9억이 넘더라도 15억 이하다. 그러면 소득이 없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주택 공시가격이 15억이 넘었다, 15억 이상이다. 자, 그랬을 때는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택 공시가격이 15억 원이 넘어서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 그 은퇴자들의 거주주택, 실거주주택이 대략 18,000명 정도 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서 건강보험료가 매달 24만원씩 부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소득, 재산, 자동차 모든 것을 합산해서 건강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자, 평균 23만 8천 원 정도의 보험료를 부담을 하는데 뭐 이들이 고령층인 점을 고려해서 절반을 깎아서 뭐 12만 원 정도 내는 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감면이 50%를 뭐 언제까지 해줄지는 모르겠고 올해만 해준다는 건지 내년까지 해준다는지 얘기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감면을 안 해주면 24만 원이고 서로 감면을 해준다고 해도 그동안 부담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 12만 원을 매달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역가입자 127만 1000명의 보험료도 8,000원이 오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올라서 아마 큰 반발이 보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작년에 건강보험료 평균 인상률 9%였는데 인상분을 258만 명이 모두 부담하며 건강보험료 폭탄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공시가격이 지난해 3억 1천만 원에서 4억으로 올랐을 때 건강보험료, 즉 작년에 공시가격이 3억 1천만 원이었는데, 자,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서 공시가격이 4억으로 올랐다. 자, 그렇다면 이때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작년 3억 1천만 원에서 11만 8천 원 냈던 것을 자, 올해 2021년 4억으로 오름으로써 12만 8천 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대략 만 원이 오른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서 건강보험료 뭐 상승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뭐 500만 원 추가로 재산공제를 해준다는데, 자, 그러면 월 뭐 2천만 원을 낮추고 뭐 확대 대상자인 2만 370만 가구에 뭐 5천 원 정도가 인하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인하된 효과가 뭐 몇천 원밖에 안 되고 결국은 인상이 돼서 건강보험료 폭탄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뭐 나는 가만히 주택을 뭐 30년, 40년 갖고 있었는데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주택 가격이 올랐습니다. 올라서 공시가격이 오름으로써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됨으로써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돼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면 매우 힘들어질 겁니다. 은퇴자 입장에서는 매우 힘들어질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공시가격 15억 원이면 딱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입니다. 이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이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되고 재산세 과세표준 9억이 바로 공시가 15억 원이고 공시가격 15억 원을 넘어가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 산정하면 24만 9,960원인데 뭐 조금 전에 봤듯이 뭐 재산공제 500만 원을 추가로 해준다고 해서 뭐 재산 점수, 재산 감소분 뭐 그 차감을 해서 24만 970원이 나오는 겁니다. 대략 24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는 거고 거기에 50% 감면해서 12만 원 정도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된다는 건데, 이 건강보험료 50% 감면은 올해까지만 해준다는 건지 아니면 계속 해준다는 건지 그런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언젠가 또 올해나 내년에 감면 기간이 끝나면 24만 원씩 부과가 되겠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됐냐? 자, 바로 이 정부가 연도별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30년에 가게 되면 2030년에 모든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시가의 90%로 다 맞춰버리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9억 원 미만까지는 뭐 3년 동안 1%씩 증가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9억 원 미만은
뭐 2000년부터 2021년까지 1%, 뭐 0.6% 증가한 68.7%. 자, 2022년에는 1% 증가해서 94%, 뭐 23년도 1% 증가해서 70%. 자, 2024년도에는 뭐 대략 3% 정도 증가해서 72.9%. 2025년에는 뭐 75%에서 3% 증가. 즉 3년 동안 1%로 증가하고 그 이후부터는 3%씩 증가해서 결국 9억 미만의 주택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이 시가의 90%가 맞춰지는 게 2030년에 90%로 맞춰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9억 이상 구간은 2021년부터 3%씩 증가가 됩니다. 자, 그래서 9억에서 15억 이상이다. 자, 그러면 시가의 69.2%였던 게 3% 올라서 2021년에는 72%, 자, 2022년에는 75%에서 대략 2027년을 가게 되면 시가의 90%를 공시가격으로 산정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5억 이상, 15억 이상이다. 자, 2020년 75%에서 2021년 78%, 2022년 81%에서 2025년이 되면 결국 시가의 90%까지 공시가격을 올려버리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공시가격을 매년 시가에 맞춰서 3, 4%씩 인상을 할 거기 때문에 이 공시가격 올라간 게 올해 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올해로 끝나지 않고 내년에 또 올라가죠. 자, 내년에 3% 올라가게 되면 내년에 3% 올라간 그 금액만큼 또 피부양자 자격은 박탈이 돼서 피부양자에 대한 자격 박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람들은 또 늘어날 거고, 공시가격 이미 올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됐던 분들은 또 공시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또 건강보험료가 몇만 원 올라갈 겁니다. 자, 24만 원인데 뭐 25만 원, 26만 원이 되겠죠. 자,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뭐 9억 이상은 36%, 3.6%, 15억 이상은 4.5%씩 증가를 한다는 거죠. 자, 9억 미만은 뭐 3년 동안 1%, 그 이후는 3%씩 증가를 시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2020년 9억 미만 52.4%에서 53.3%로 2021년에 오를 거고, 자, 매년 5%씩 오르다가 자, 바로 이제 2024년부터 3%씩 올라서 9억 미만의 단독주택도 2035년에 가면 시가의 90%로 맞춰버리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단독주택이 9억 원에서 15억 원 사이다. 자, 그래서 2020년 53%에서 2021년 57%. 자, 그 다음에 60% 2022년 해서 2030년이 되면 단독주택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5억 원 사이에 있는 단독주택은 2030년에 시가의 90%까지 공시가격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15억 원을 이상이다. 자, 그러면 2020년 58%에서 얼마가 오르냐면 4%가 증가합니다. 4%, 2021년 62%. 자, 2022년도에도 5% 증가해서 67% 해서 2027년이 되면 시가의 90%까지 공시가격을 올려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지난주에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발표됐고,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2020년에 비해서 2021년도에 급격하게 늘어났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정도면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단독주택도 마찬가지로 공시가격과 같이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에 어마어마한 공시가격 상승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공동주택에 대한 대비 현실화율 제고폭이 단독주택이 훨씬 더 높고 공시가격 상승 폭도 공동주택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아질 전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정부 들어서 공시가격 기준을 현실화한다는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그 이유도 모르겠지만 공시가격 현실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지 그 기준점을 가지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데, 그 공시가격을 현실화할 수 있는 그 기준 가격은 제시하지 않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는 거죠. 현실가격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략 추측해보면 뭐 매매가격, 시가에 맞춰서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시가란 무엇이냐? 자, 시가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뭐 매매가로 판단을 하는데, 뭐 아파트 같은 경우가 그렇다 치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시가를 산정할 것인지, 매매가가
각 주택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어떻게 판단할지 그게 의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가, 가격이라는 것은 급등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자, 급등이 반복될 수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파악을 해서 기준점으로 잡아서 이 현실화한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0년 매매 가격이 10억에서 자, 2020년 시가 10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2021년 공시가격 기준화, 자,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2.2%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2020년 시가 10억 원에 72.2% 곱하면, 자, 대략 2021년의 공시가격은 7억 2,20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런데 2021년에 갔더니 매매 가격이 10억이 아니라 8억 원으로 떨어졌다. 자, 2억이 낮춰졌죠. 자, 그러면 2021년 실제 현실화율에 따른 공시가격은 얼마냐? 바로 8억 곱하기 72.2%에서 5억 7,760만 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애초에 2020년 공시가격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현실화율 72.2%를 적용했을 때는 7억 2,200만 원의 2021년 공시가격을 산정을 했지만 실제 2021년 매매가를 봤더니 8억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실제 실현화된 공시가격으로 산정하면 2021년은 결국 5억 7,760만 원밖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대략 뭐 한 1억 뭐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자, 그러면 이 1억 5천만 원에 대한 재산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건강보험료를 환급해 줄 거냐? 절대 환급해 주지 않겠죠. 증가된 건 증가된 대로 그대로 부과를 시켜버리고 하락된 거는 모르겠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격 현실화 자체라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기준 자체가 과거의 매매가격 기준이기 때문이죠. 자, 2021년 공시가격 현실화를 2020년 매매가격 가지고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 기준점을 과거의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현실화, 공시가격을 현실화한 그 시점과는 차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21년 11월부터 주택임대소득을 토대로 피부양자 박탈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임대소득이 연 400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가 박탈이 돼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돼서 건강보험료 폭탄이 부과가 작년 11월부터 됐고, 자, 그러면 주택임대소득 400만원 이상이다. 그러면 매월 주택 월세로 33만 3,300원을 이상으로 받으면 전부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돼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미 2020년 11월에 경험을 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2021년 11월부터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서 공시가격이 15억 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돼서 건강보험료 폭탄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은 바로 작년 주택임대소득에 이어서 올해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공시가격 15억 이상에 해당하는 약 18,000명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시킴으로써 지역 가입자로 전환시켜 건강보험료 폭탄을 때리는 시즌2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시즌2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되면 지역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거고, 자, 이것을 어떻게 회피를 할 것이냐, 바로 이 회피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이용을 해보자는 거죠. 자,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료 가입은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피부양자라는 것은 바로 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가서 자녀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거고, 직장가입자라는 것은 바로 직장, 회사에 다니면서 그 월급에 대해서 몇 프로를 건강보험료를 내는 거고, 자, 지역가입자라는 것은 피부양자도 아니고 직장도 다니지 않는다. 자,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재산, 소득 모든 걸 합산해서 점수로 환산해서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시가격이 15억 이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다. 자, 그러면 자녀로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이 돼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보다 더 가혹한 금액이 부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공시가격 15억 원 이상인 주택을 내가 거주하고 있고 그 한 채밖에 없다. 자, 그러면 물론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과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주택에 대해서 거주하면서 소득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세금은 부과가 되지 않죠. 자, 소득에 대한 세금은 부과가 되지 않는데 반해 건강보험료가 24만 원씩 부과가 되면 대략 1년이면은 29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세금보다 더 가혹한 금액이 부과가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세금보다 건강보험료가 더 가혹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고 거주를 하고 공시가격이 15억 원이다. 자, 그러면 건강보험료가 매년 24만 원이고 1년이면 대략 29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은퇴자가 은퇴를 해서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거주를 하면서 연금 200만 원으로 산다. 자, 그런데 그 주택을 계속 40년 동안, 30년 동안 살아왔는데 공시가격이 올해 급격히 올라서 15억 원 초과됐다. 자, 그러면 24만 원의 연금 지역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24만 원은 매월 연금 200만 원에 얼마냐? 12%입니다. 그래서 연금 200만 원 받은 것 중에서 24만 원을 건강보험료로 납부를 하고 나머지 176만 원만 내가 순수하게 쓸 수 있는 연금이라는 거죠. 자, 반면에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는 그 급여, 받는 급여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보다 직장가입자가 훨씬 적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직장가입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업체, 즉 개인회사, 법인회사에 취업을 해서 급여를 받고 직원으로 등록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피부양자 박탈에 따른 지역건강보험료 회피 방안이 세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뭐 내가 살아온 주택을 매각하는 거죠. 자, 공시가격이 15억 초과돼서 피부양자 자격 박탈된다. 자, 매각하고 전세로 가든지 아니면 변두리에 공시가격이 낮은 주택을 구입을 해서 그 주택으로 이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30년, 40년 고령자가 평생 동안 그 주택에서 살아오고 평생 동안 그 주택의 주변 지인들이 많이 있는데 자, 그 주택을 매각하고 다른 데로 이사 가라. 굉장히 이것도 과혹한 얘기입니다. 자, 평생 살아온 삶의 거주지를 변경을 하는 것은 바로 헌법에 보장된 거주권을 박탈하는 거죠. 자, 그러면 둘째는 어떻게 하면 되냐? 자, 회사에 취업을 하면 되죠. 자, 그런데 실버 취업이 매우 어렵습니다. 자, 은퇴자가 새롭게 회사에 취업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죠. 자, 그래서 회사에 취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가장 쉽고 편안한 방법은 바로 직접 회사를 운영하면 됩니다. 자, 직접 회사를 운영하는데 직접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냐? 자, 법인을 만들면 됩니다. 자,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의 대표로 등록을 해서 그 법인의 대표로서 매월 60만 원의 급여를 받는 걸로 해서 그 60만 원의 보수 월액으로 직장가입자 가입 신고를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법인을 어떻게 설립하냐? 자, 본인이 직접 설립하든지 아니면 뭐 이런 주변에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모아서 법인을 설립을 합니다. 법인 설립은 뭐 법무사 사무실 가서 등기비 주고 법인 설립을 하면 되죠. 그 법인 설립한 걸 가지고 법인에서 뭐 1억이나 뭐 아니면 뭐 1억 5천짜리 뭐 1, 2억 하는 그런 상가를 취득을 합니다. 자, 상가를 취득을 해서 상가에 대한 법인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고 상가를 임대를 주죠. 자, 그리고 상가를 임대를 주고 상가 임대로 받은 것에 대해서 법인의 대표로 급여로 60만 원씩 지급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법인을 내가 설립을 해서 법인에서 상가 1, 2억짜리를 취득을 해서 사업자,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상가 임대를 통해서 받는 임대료를 나의 대표에 대한 급여로 대표로 등록해서 급여로 60만 원씩 수령을 하고 그 60만 원을 직장가입자로 신고를 하면 되는 거죠. 자, 또는
자, 법인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법인을 만들어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려면 자, 이렇게 조금 나이 드신 분들, 고령자분들은 인터넷 활용하기도 어렵고 디지털 문맹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렵죠. 자, 그랬을 때는 젊은 손자들이나 또는 젊은 조카들한테 알바 정도 시키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젊은 손자나 젊은 조카들한테 법인의 인터넷 쇼핑몰을 등록을 하고 법인의 인터넷으로 몇 개 품목만 사서 팔고 하는 것들을 조금 부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용돈을 주면 되죠. 자, 손자 조카들한테 이런 인터넷 쇼핑몰 법인 운영에 대해서 일부 아르바이트를 시키고 용돈 겸 급여로 해서 손자에게 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을 손자에게 급여, 용돈 겸 급여를 주고 저 대표로서 급여 60만 원을 급여로 가져가서 60만 원을 직장가입자로 신고를 하게 되면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역가입자로 주택 한 채에 거주하면서 공시가격이 15억 이상일 때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됐을 때 매월 얼마가 부과되냐면 매월 24만 970원이 부과가 됩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법인을 만들어서 직접 상가 임대를 통해서 대표로서 급여를 60만 원을 받든지 또는 법인을 만들어서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서 뭐 손자들한테 그것을 운영을 맡기고 손자들한테 용돈 겸 급여를 주고 대표로서 60만 원 급여 산정해서 직장가입자로 가입을 하게 되면 자, 얼마를 건강보험료로 내게 되면 매월 22,950원만 내면 됩니다. 자, 22,950원, 즉 보수 월액. 자, 급여 60만 원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로 하게 되면 22,950원인데 이 22,950원 중에 50%인 약 11,000원은 법인에서 부담하는 거고 그 50% 11,000원은 바로 근로자, 대표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인이 뭐 법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뭐 법인 돈이나 본인 돈이나 같다고 치면 22,950원의 직장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를 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차액이 얼마냐? 자, 매월 차액이 직장가입자로서 매월 차액이 얼마냐를 보시면 자, 지금 지역가입자일 때는 매월 24만 970원이고 직장가입자일 때는 매월 22,950원이니까 24만원에서 22,000원 빼면 대략 매월 21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역건강보험료가 직장건강보험료에 비해서 거의 폭탄급으로 많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지금 비정상적으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자, 원래 재산 관련 건강보험료는 없애고 소득 관련 건강보험료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 소득 관련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그러니까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만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만 직장가입자로 부과가 되고 직장을 다니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를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소득이 0원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가 폭탄급으로 부과가 되는 겁니다. 자, 이미 작년에 경험을 했습니다. 작년에 2020년 주택임대소득 피부양자 자격 상실 경험을 했죠. 2020년부터 11월부터 지역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2021년 공시가격 15억 이상이다. 자, 공시가격을 확인했는데 15억, 내 집이 15억 이상이다. 자, 그러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녀한테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서 부담하지 않도록 건강보험료를 자, 2021년 11월부터 부과가 시작되면 2021년 11월부터 이제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21년 11월 지역건강보험료가 부과될 때까지 넉넉고 있으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지역건강보험료가 회피할 것인지 어떻게 직접가입자를 직장가입자로 전환할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자, 지금이 3월이기 때문에 자, 11월이면 거의 한 7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 그 7개월 동안
가만히 넋놓고 있다가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것인지 아니면 그 7개월의 기간 동안 어떻게 이 지역가입자에 대한 피부양자 박탈로 인한 건강보험료 폭탄을 회피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역가입자를 직장가입자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한 고민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뭐 주택을 매각하든지 아니면 회사에 취업을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법인을 만들어서 부동산 임대업자가 되든지 아니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을 해서 대표로서 급여를 60만 원씩 받아가면서 60만 원에 대한 보수월액 신고를 통해서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 작년에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 상실을 때 경험을 했을 겁니다. 자, 2020년 1월 1일부터 피부양자로 박탈돼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시작하니까 쫓아갔죠. 어디에 쫓아가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쫓아갔습니다.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쫓아가서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왔다고, 왜 이렇게 많이 나왔다? 줄여달라? 이렇게 아무리 가서 뭐 민원을 제기하든 뭐 난동을 부리든 무슨 짓을 해도 낮춰지지 않습니다. 자, 부과된 건 그대로 부과가 되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만 충족하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 박탈시키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부과시키는 거지. 시키면 되는 거지. 뭐 거기에 건강보험료가 많고 적은 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 상관하지 않죠.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슨 장사꾼도 아니고 뭐 낮춰주고 깎아주고 낮춰주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 권한도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2021년 공시가격이 15억 이상이 넘어서 15억 이상이 돼서 피부양자 자격 상실됐다. 자, 그러면 2021년 11월부터 지역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될 거고, 자, 그때 다시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서 난동을 피우고 뭐 소란을 피우고 항의를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2021년 11월에 지역건강보험료가 부과될 때까지 넉넉히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약 7개월 동안에 어떻게 이 건강보험료 폭탄을 회피할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러한 고민거리 해결 방안으로 지역가입자를 직장가입자로 전환하고 지역가입자를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해줬는데, 첫째는 주택을 매각하든지, 둘째는 회사에 취업하든지, 셋째는 직접 법인을 만들어서 부동산 임대업자가 돼서 또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을 해서 대표로서 급여를 60만원 받아서 그 60만원을 건강보험료로 직장가입자로 가입 신고를 하면 되는데,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세 번째 방법, 즉 법인을 직접 만들어서 부동산 임대업자가 되든지 또는 쇼핑몰을 운영을 통해서 대표로서 급여 60만원을 책정해서 직장가입자로 가입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고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고 가장 생각해 볼 만한 대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공시가격이 이제 20년부터 급격히 올랐죠. 근데 21년 공시가격이 급격히 올랐는데 이게 올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내년 2021년, 22년, 30년, 21년, 22년, 23년 계속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올해 15억이 안 됐다고 안심할 게 아니죠. 12억, 13억, 14억 됐다고 나는 괜찮겠지. 내년에 15억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내년 15억 넘어가면 여전히 내년 15억 넘어갔을 때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이 되기 때문에 자, 올해 15억 이상이 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올해 12억이 넘지 않았지만 12억에서 14억 정도, 그러니까 12억에서 15억 사이에 되시는 분들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런 분들도 내년 가면 공시가격이 폭등적으로 올라서 또 15억이 공시가격이 올라서 피부양자 자격 박탈되면 동일한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30년까지 90%로 맞추면 자, 올해부터 시작해서 거의 폭탄급 수준으로 22년, 23년, 24년, 25년 기하급수적으로 공시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러면 기하급수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거고 기하급수적으로 피부양자 자격 박탈되신 분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돼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는 목적하에 공시가격을 2021년부터 해서 2030년까지 매년 급격히 폭탄급 수준으로 올리다 보니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 돼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 지역자 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이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거의 폭탄급으로 부과가 되는 겁니다. 자, 재산세는 공시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엄청난 재산세 폭탄이 내려올 거고, 자, 종합부동산세는 그동안 9억 이하 공동명의다 12억 이하로 해서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되지 않았는데 해마다 급격히 오르는 공시가격으로 인해서 이제 종합부동산세도 부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자, 이제 다음에는 이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폭탄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죠.